안녕하세요. 네, 철물TV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2주 쉰 것 같아요. 일주일 쉬었나? 네, 지난주 못 찍었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거의 공구 소개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듬기 및 갈기 공구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장식하고 마무리 공구에 대해서 배우면은요, 저희가 얼추 6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즌 1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옆에 오늘도 홍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 실장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좀 피곤해 보이시죠? 네. 지금 아주 저희 철물에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바쁘신 것 같아요, 홍 실장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늘 공구가 이제 뭐 많이 제가 역대 저희 찍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공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좀 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좀 비슷해 보여요. 얘는 이제 대패.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끌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줄도 좀 일부 보이고요. 또 망치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간단히 몇 개가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가 중요하니까 공구의 기본편, 그러니까 공구 소개하고요. 각 공구의 특징, 그리고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왠지 이렇게 가구를 만들거나 목수를 딱 떠올리면은 대패하고 사실 이렇게 끌은 가장 기본 공구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에 하고 망치를 들고서 뭔가 때리는 이미지가 딱 연상되는데요. 하지만 뭐 사실 일반인들이 끌을 사용해 볼 일이 사실 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끌에 대해서 종류도 많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이렇게 크기도 엄청 다양하고, 여기 이제 공구 모양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비싸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그런가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한번 네. 간단하게 종류별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크게 저희들 뭐 대분류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패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패 중에서도 나무 대패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나무 대패, 그 다음에 이제 쇠가 되어 있는 쇠 대패. 예. 저는 쇠대패는 못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흔히 이 나무 쪽은 동양대패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쇠 쪽의 이 대패는 서양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무로 된 대패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패가 일본 대패지 동양 대패가 아니라는 거. 흔히 그냥 세계의 수공구가 소개된 게 일본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 쪽의 수공구나 대패가 그냥 일본식 그렇게 동양끌, 그 다음에 일본 대패를 뭐 동양 대패라고 흔히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사라졌는 전통이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 조선 대패나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가 흔히 이제 일본 대패, 동양 대패식인데, 가장 일본 대패의 특징은 사이즈가 틀리다 뿐이지 요 세 가지는 똑같아요. 일반 그냥 평대패, 이게. 평대패. 그런데 이제 나무의 요 쇠가 어미날하고 덧날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쇠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방식이 요거밖에 없는 부분에 반해서 전통적인 조선의 대패는 서양 대패하고 비슷하게 이 쇠와 나무 몸체의 손잡이까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선의 대패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 또 양쪽으로 나무로 손잡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를 끼었다 빼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 힘을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 때든 당길 때든 두 가지 용도로 다 쓰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게 사실 조선의 대패였습니다. 대패 기능이 보통 이제 표면을 깔끔하게 그렇죠. 따듬고 마감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큰 통나무를 기계로, 전통적으로는 큰 톱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켜서 제재를 하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이제 대형 제재소라고 하죠. 원목을, 통나무를 그 제재소에서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켜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해오면은 일단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제재하고 나면은 제재한 표면이 톱 자국이 생기면서 저희 감매거진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거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 대패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매끄럽게 가공하는 게 이제 이 대패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 예. 여기 한자로 황 멋있게 항상 그 시장님 공구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기시는 거를 늘 봅니다. 네. 아주 아끼시는 공구한테만 이렇게 잘 쓰시고 나머지 공구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크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규격이나 사이즈가 있나요? 예, 이 용도가 이제 보통 제재를 한 나무를 거친 게 아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를 하면서 거친 게 더 도드라져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대패 한 가지로 대패 날을 조정하면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 대패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되면서 금방 대패가 망가집니다. 날도 망가지고. 그러면 날도 이제 갈아 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같은 평대패를 사이즈별로나 종류별로 그냥 구분을 시켜 놓고 초벌 대패, 그 다음에 중벌 대패, 마감 대패로. 그래서 처음에 거친 거는 초벌 대패로 해가 어느 정도 걔가 아무래도 깎고. 빨리 닳겠네요. 그렇죠. 초벌 대패 그렇죠. 가장 많이 빨리 닳고 예. 좀 이제 좋고 비싼 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갈면은 좀 아무래도 예. 날이 좀 덜 다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초벌 대패에서는 날 깊이가 좀 날물이 좀 더 돌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면을 좀 더 깎고, 그 다음에 중벌 대패에서는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기 더 짧고, 그 다음에 마감 대패에서는 날이 아주 그 미세하게만 나와서 표면을 살짝 마감할 수 있죠. 지금. 날에 따라서도 이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 대패 날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얼만큼 날을 집어넣에 따라서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시음성으로 보여드리면은 대패 저 분해한 거 처음 봐요. 대패 뒷면에 이 바닥면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나와 있는 이 쇠망치를 이게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요 날이? 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요 지금 어미날, 덧날. 덧날. 그래 주하고 부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메인. 메인이 깎고 덧날이 받쳐주는 역할이고. 그런데 어미날이 깎기도 깎지만은 일반 초벌 중벌에서는 어미날만 역할을 하는데 마감 대패에서 최종 마감에서는 덧날도 연마가 잘 된 상태에서는 덧날과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날을 치시면은 보이시죠 옆에서 움직여요. 날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죠. 여기 쳐가지고 더 집어넣고. 그렇죠. 뺄 때는 이 쇠 부분을 어미날 부분을 빼서 돌출을 시키는데 다시 이제 집어넣을 때는 망치할 때 하고 같은 원리가 요 나무 부분이 한쪽에 직각이 아니라 아로가 져 있죠. 아로가 이제 각이 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로가 일본어인가요? 아크의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 영어의 아크인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아로라고 한 거고 한국에서 아로라고 한 게 아닐까 혹시요? 네. 그래. 살짝이 둥글게 이렇게 면 처리가 돼 있죠. 왜냐하면은 직각이 돼 있는 부분은 타격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타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쉽게 이 나무가 망가집니다. 뜯기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는 부분에 살짝이 또 처음에 대패를 구입하셨을 때 이게 둥글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타격하는 부분에 살짝이 둥글게 가공을 해놓고 쓰시면은 나무 부재에 손상 없이 오래 사용. 확실히 대패들 보니까요 끝에가 둥글게 돼 있어. 지금 저도 발견했어요. 오, 얘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때리시면은 날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방송의 묘미는 중간에 전화가 오는데요. 이거 중요한 전화를 가지고요. 일단 먼저 받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금 황 시장님 전화 받고 오셨어요. 저희 중간에 원래 뭐 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까 금방 이제 대패 날 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날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요거 되게 너무 귀여웠거든요. 귀엽다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이거는 좀 용도가 다를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패가 요거는 말 그대로 평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그냥 평대패라고. 손대패의 평대패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배대패라고 합니다. 이 평대패는 이렇게 평이 잡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평을 잡는 대패고, 그대로, 이렇게 밀착이 딱 되니까, 그죠? 그래 되는 부패고,
이 배대패는 말 그대로 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예,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매끈하게 다듬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남경 대패라고 해서 지역 이름인가요? 남경? 네. 남경 대패? 그게 그 대패에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왜 남경이라고 하는지. 남경 예, 대패가 크지가 않고 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요 직사각형 되어 있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되어 있고 양옆으로 옆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또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예. 예. 전통적으로 소방 같은 거라든지 쟁반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지금은 현대적이게는 뭐 CNC 루트라고 라우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계로 가공을 하지만은 수공 작업할 때는 대부분 그 대패로 작업을 해요. 이것도 배대패라고요? 아닙니다. 요것도 다르게 둥글게 생겼어요. 날이 비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오, 와, 신기하다. 일본 일제네, 일제. 요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동글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네.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큼 바닥이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네, 네. 그대로 가공할 수 있게끔. 그쵸,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목 대패. 오목대패, 예. 배대패. 예. 요게 이제 순놈, 앞놈. 아, 이렇게 되어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예. 저 아까 처음 봤을 때 위에서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뒤를 까보니까 날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이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철마. 철마. 예. 국내에서 이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수공구는 대표적인 회사가 철마죠. 아, 이거 국산이 일제가 아니고요. 오. 국산인데 네. 이 회사에서 만드는 날물도 있지만 요게 이제 어미날 덧날이라든지 껄에 이루고 있는 요 셋을 그 날물이라고 하는데 이 날물을 보시면은 뭐 일본 말로 일본식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기술이 이제 여기 수공구에 사용하는 쇠들은 다 일본 쇠를 알아줘 가지고 일본 기술이 네. 그래서 그러면 철마에서 나올 때 요 일본 날을 수입을 해서 예, 협력을 해서 제휴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예. 뭔가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신기해요. 철마는 읽을 수 있는데 예, 예. 뭐에 품질 뭐지? 네, 하여튼 저 한자 진짜 잘했는데 어렸을 때 지금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네. 대패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네. 이게 뭐 대목용 대 무슨 용이지? 예? 이게 소목용.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본 이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예, 예. 네, 한자, 네, 제가 찾아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제가 또 궁금했던 건데 이 대패가 나무 목재가 어떤 종류예요? 주로 이 나무는 이제 잘 건조가 되는 게 첫 번째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 나무 대패를 이용해서 깎는 나무는 종류가 다양하겠죠. 네네. 하드우드부터 해가 소프트우드까지. 네, 그래서 모든 목재하고 수많은 마찰을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무를 쓰는. 주로 많이 쓴 나무가 이제 참나무. 참나무. 예, 예. 뭐, 참나무 느티나무도 쓰기도 하고, 예, 예. 예전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뭐 박달나무 같은 것도, 질기니까. 느티나무, 네. 이런 단단하면서 그런 걸 가공을 해서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예. 되게 약간씩 보니까 나무가 확실히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어쨌든 대패니까 평평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평평하지 않으면은 대패 기능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쓰다 보면은 이제 이 평이 조금씩 안 맞게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평을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평을 잡는 게 대패. 기존 대패는 어미날하고 덧날로 이루어져서 적당한 각도가 25도에서 35도 그 사이에 다 이루어져 25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35도. 네. 그런데 얘는 지금 틀리게 일자날로 되어 있죠. 얘는 대패를 갈아. 그렇죠. 얘는 이 바닥을 잡는, 오. 예, 바닥 평을 잡는 대패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예. 시끌한 소리 나요.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대패라고 해요? 끌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냥 수정 대패라고 수정 그냥 대패? 합니다. 예, 예. 오. 바닥 평 잡아주는 대패로.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ASMR 한번 해볼게요. 대패를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대패를 갈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이것도 명 작은 배 대패고. 너무 귀엽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 평대패에 작은 똑같이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것들. 예. 쓰기 편하게. 그 대패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보통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싼 거부터 해가지고 뭐 한 몇천 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얼마 정도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철막 거니까 요런 거는 얼마 정도 해요? 철마 부분들도 일반 것들은 좀 싸고 또 전문가들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싸고 고급은 이런 부분들은 한 뭐 10몇만 원까지 갑니다. 하나에. 저는 한 3, 4만 원? 많이 아, 불러서 아닙니다. 그랬는데 10 얼마? 이런 거는 이런 것도 한 5만 원 정도? 예, 그렇게 갑니다. 예. 생각보다 대패는 비싸네요. 저희가 다른 공구는 생각보다 조금 싸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비싼 게 나무도 그렇고 이 가공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패를 이루고 있는 쇠가 일반 그 모양만 쇠를 딱 잘라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왜냐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그게 이제 동양의 대패날하고 대표적으로 서양의 대패날 이렇게 서양의 수공구에 사용하는 끌이라든지 대패의 그 날하고 동양의 날하고는 틀립니다. 방식이. 그게 뭔가니 동양의 이 끌은 보시면 까맣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네. 이제 사실은 색깔로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구분을 쉽게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강한 쇠 3분의 2에 연한 쇠 3분의 1을 결합을 해 놓은 겁니다. 일종의 이제 합금처럼 두 가지 쇠를 그렇죠. 같이 쓰는.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끌들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얘기 좀 민감하긴 하지만 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국산 제품이 없고 뭐 가격이 이제 생산을 안 하는데 일본 제품들은 이런 간단한 공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날도 아주 특별한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웠고요. 일단 대패들은 저희가 대충 본 것 같아요. 보니까 크기도 뭐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폭도 다양하고요. 길이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좋은 대패 고르는 방법? 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양 대패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서양 대패 똑같이 이제 미니부터 해가지고 배 대패든 오목 대패든 홈 대패든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서양은 거의 바디가 철물로 이루어져 있죠. 서양 대패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퓨전이시죠,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이 평을 갈거나 잡을 이유가 없어도 변형이 없고. 그렇죠, 철이 예. 그리고 이제 편한 게 수공구답게 보통 이제 흔히 저희들 쓰는 그 동양 대패라고 하면은 나무 대패는 이 날물을 조정할 때 이 망치를 이용해서 때려가지고 날물을 길이를 빼고 나무를 때려서 빼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얘들은 이 뒤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날이 더 나오고 더 들어가고 조정을 기계적으로 좀. 그렇죠. 쉽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 태어나서 서양 대패를 처음 봤어요. 한 잡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 딱 잡아보시면 잡히는 맛이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진짜 멋있네요, 뭔가. 오. 그 서양 애들은 이거를 옛날부터 이렇게 철물로 해서 썼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양 대패를 쓸 때와 동양 대패를 쓸 때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어떨 때 서양 대패를 쓰고 어떨 때 동양 대패를 써요? 저는 그때그때 뭐 컨디션이라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쓰는데 다르지 않나요? 예. 차이점이 이제 흔히 동양 대패라고 이 평 대패는 이 날 방향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몸쪽으로 당기면서 그쵸. 남을 달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깎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깎아야만 면이 일정하겠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연마를 해서 몸에 그 기능을 익히기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나무 전문가라도 이제 힘 조절이나 하는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인다는 말은 모자란다는 의미. 모자란 거는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튀어나온 거는 깎으면 되는데 부족하면 큰일 나죠. 뭐 시멘이나 이런 거라 가지고 시멘을 부고 다시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무를. 그런데 이 서양 대패나 원래 조선 대패의 방식은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부재를 밀게 돼 있다 보니까 큰 힘을 요하는 데에 기마자세처럼 딱 해서 딱딱 밀면은 요게 딱 전형적인 목수님의 자세입니다. 네. 목수 자세. 네. 힘을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힘이 덜 듭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 부분 또 역시 실수를 하다 보면 반대로 이거는 움푹 들어갈 일이 없이 오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게 돼 있죠. 그런 거를. 남는 부분은 조금씩 다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죠, 수양. 제가 볼 때는 주로 소형 대패 쓰실 것 같은데 왠지요. 왠지 더 좋아요. 좋고 엄청 얘는 비쌀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정도? 약간 순간 눈빛이 약간 동공이 흔들리셨어요. 네. 평균적인 이 친구의 가격은 친구라고 했으니까 비쌀 예, 것 같은데. 이 비싼 친구하고 얼추 비슷한 가격. 진짜요? 예, 예. 와, 근데- 얘가 비싼 거네 그러면요. 예.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로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들은 가격들이 얼마가 상당히 그냥 쉽게 함부로 못 사게끔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 친구는 가격이 대충 얼마예요? 대략. 이 친구는 about 이 친구도 한 15만 원. 그게 싼 편입니다. 15만 원. 예. 근데 이 브랜드도 여러 가지 있고 종류도 있는데 이 사이즈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큰 거 사면 이제 가격이 훨씬 비싸겠네요, 엄청. 네. 그거는 이제 뭐 한 50만 원 이상씩 뭐 가고. 오우 비싼데요. 여기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고요. 역시 미국. 근데 굉장히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스러워요. 미국스럽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쁜 디자인의 서양 대패였고요. 요거 조그만 것들도 같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얘들은 포터블로 이제 이 부분들은 요 작은 것들은 예. 지금 보시면 이런 대패들은 큰 대패들은 주로 이제 넓은 면을 이렇게 연마할 때 사용하지만 요 작은 대패들은 이제 어떤 방법도 쓰냐 특별히 지기가 이렇게 지거든요. 이렇게 진 상태에서 나무를 이제 깎거나 재단하거나 연마하시다 보면은 이 끝부분이 재단한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손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 부분들 이용해서 이렇게 싹 깎는 겁니다. 아, 얘는 사실 밀 때도 힘이 들어가네요. 당길 때가 아니고. 예. 그거 보이시나요? 이거 쉽게 깎이는 거예요? 예. 예. 힘이 안 들죠? 이런 식으로 깎는 저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얘를 밀 때 힘을 준다는 거죠. 예, 예. 잡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소. 와 기분 좋아요. 네. 뭔가 그 상태에서 오. 지실 때, 네네. 예. 지실 때 네. 이렇게 지고 하시면은 네네네. 이 면이 똑같게 평하게 이렇게 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 예. 요 항상 요 가운데를 예. 잡고. 양쪽에서 그냥 잡아주고 가운데 잡고 그냥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 붙여진 상태에서 쓱 미시면 됩니다. 이렇게 쓱. 이제 일자로 평평하게 예. 됐다는 거죠. 네네. 저희 이제 1부 거의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대패 고른 방법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1부 마치겠습니다. 좋은 대패 고른 방법. 누둥. 그냥 동양대패, 서양대패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나무대패하고 쇠대패에서 좋은 대패를 고른 방법. 첫 번째는 이 대패, 나무대패는 이 날물, 쇠 부분하고 철하고 이 나무를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무 재질이 좋게 보아도 딱 봤을 때 단단하게 가볍지가 않고 묵직한 게 그 말은 차진다는 밀도가 높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하드우드를 좋은 걸 제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촘촘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예. 튼튼한 대패. 딱 봤을 때. 예. 그리고 옆에 작은 자라도 직각자라든지 있으면은 이 나무 바닥 원하는 대패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사이즈의 대패를 사셨던 이 바닥을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딱 했을 때 이 바닥이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자로 되어 있느냐. 그러고 얼핏 눈으로 봤을 때 양옆에 이 부분하고 두께가 일정하느냐. 어떤 거는 이 부분에서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돼 있는. 아,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은 불량품이네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똑바로 깎아도 똑바로 안 되겠죠. 똑바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싸구려 대패는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일반 철물점이나 막 파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대패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 대패 사실 때요, 꼭 이런 지각자가나 간단한 자가 들고 다니시면서 한번 꼭 수평 수직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은요, 예, 좋은 대패 예,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저희 본격적으로 끌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에 대해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